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부동산 상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투란 이야기죠. 자, 지금 영끌에서 집 사면 상투 잡는 건가요? 너무 올랐나? 상투론 제기, 지난달 주택거래량 급감, 서울 아파트 패닉바잉, 12월 정점, 상투 잡았나 우려도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2020년 서울 부동산 시장은요, 30대가 주도를 했습니다. 주로 금리 인하 시점이었던 5월 30일 이후 6월과 7월에 30대가 대거 매수세에 나서면서 거래량을 크게 올렸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30대 매수, 서울 아파트 매수는요, 투자 수요 유입이 굉장히 많았다 보고 있습니다. 갭 투자에 나선 거예요. 자, 고소득 직장인들이나 전문직 30대 분들이 대거 신용대출을 일으키면서 갭 투자에 나서면서 고가 아파트의 매수에 나섰는 건데, 자, 11월과 12월 달에는 전세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서 이때 진정한 내 집만 원 수요가 유입이 됐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대 매수세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언론에서 30대 상투를 엄청 걱정해 줍니다. 주로 영끌에서 아파트 샀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왜냐면 작년에 신용대출이 정말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2020년 109조 원 정도 규모였던 5대 은행 개인 신용대출이요, 2020년 말에 130조 원 규모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30대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대출을 워낙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영끌 투자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자, 이런 영끌 투자가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투를 걱정하지 말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심교원 건국대 교수님이 출연하셔서 폭발한 집값 한순간에 폭락한다, 패닉 바잉, 절대 금물,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 심교원 교수님이 실수자한테 어떻게 권하냐? 대도지는 언제든지 사도 상관없다. 최고로 물려봤자 3분의 1만 조정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괜찮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사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신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달라요. 지금 2019년 11월 기준 서울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행정 통계를 보면요, 무주택 비율이 57.4%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무주택자들이 과연 한 번도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일까요? 자, 의외로 유주택자였다가 2017년에서 2018년에 매도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가격이 2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 30대, 40대 초반 분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 임기 끝 아니면 이명박 정부 임기 초에 대거 매수에 나서게 됐는데, 그 이후에 2012년부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맞게 되잖아요. 자, 표상으로는 별로 하락 안 한 것처럼 보여요. 한 1억 정도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고점 대비 30에서 43%의 실거래가 추락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고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상관없이 전체적인 수도권 전체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많이 나왔던 용어가 바로 하우스 푸어입니다. 영끌에서 주택을 매수했는데 주택가격이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좌절하는 사람들, 하우스 푸어라고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매도를 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말이 쉬워 3, 40% 폭락이죠. 대출 포함해서 영끌한 아파트가 3, 40% 폭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 매매 가격 8억짜리 대출 3억 끼고 샀어요. 그런데 아이고야, 8억 주고 샀는데 5억 2천이 됐네. 나는 이거 대출 3억을 꼈기 때문에 매달 한 175만 원씩 갚아 나가고 있다. 자녀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대출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 갚는 대출이 다 허공으로 날라갔네. 이거 매달 스트레스 받아 죽는 일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야, 이 집 팔아서 어디 가겠냐? 그냥 거주를 선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40% 가까이 폭락했던 집이 매수가보다 올라요. 3억 날라갔다고 생각했어요. 8억에 샀는데 5억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9억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야,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한 4년 동안 속이 썩어 들어갔는데 드디어 빚을 발하네. 그런데 이거 폭락하면 어쩌지?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해지게 됩니다. 왜냐? 한 번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하수 푸어 상당수가 주택을 매도했던 게 2017년부터 2018년이라는 거죠. 근데 매도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내가 산 가격의 거의 50%에서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락할 때 우울증 걸리고요, 집값 폭등할 때도 우울증 걸렸다는 겁니다.
자, 주택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에 굉장한 매수자는 심리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과 맞물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집값 조정기를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란 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주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통화량만으로 주택 가격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공급과 수요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10년 정도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15년까지는 공급이 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3기 신도시도요, 광명 시흥지구 그리고 이번에 지정되는 이제 11만 호 같은 거 합칠 경우에는 앞으로 또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공급 물량이 해당되거든요. 향후 길게 보면 최대 15년까지 공급이 문제 없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으로는 도심 확대 방안 35만 호가 나와도 그것도 당장보다는 10년에서 15년 뒤에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그만큼 받쳐줄 것인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5년 뒤에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자, 그럼 15년 뒤, 20년 뒤에 저출산을 고려해서 수요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다음 급등에서 그 급등을 뛰어넘고 다시 올라갈지는 금리 상황이나 공급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상향하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 발언이 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상투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주택 시장 쉴 새 없이 올랐죠. 2014년부터 7년 가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2019년에 금리 인상 긴축의 흐름과 맞춰서 좀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블랙스완이 생기면서 장기적인 저금리 신호가 나오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 가격을 올렸었던 두 가지 요소, 금리와 공급적인 부분이 2년 뒤부터 아니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 금리가 정말로 한국은행에서 미쳤다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이제 유지한다 하더라도 신도시 입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신도시가 대거 입주하게 되면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 가격이 조정받다는 거 1기 신도시 사례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당장 1년 정도의 5%, 10% 인상을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집값 조정 사이클을 경계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약을 권해드리는 이유는요, 청약은 주변 시세 30에서 40%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택가격이 폭락한다 하더라도요, 그 정도 저렴한 금액이 공급이 되면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청약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고, 지금 워낙 외곽 지역에 청약을 많은 건 무시하시고 2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3기 신도시를 노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